얘들아 787번은 0부터 9 중에서 3개를 선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 A, B, C를 만들 때 다음을 구하시오. 괄호 안쪽도 읽어야 돼. 단 같은 숫자 여러 번 선택해도 된다야. 111, 222 여러 번 불러도 돼요. 자, 1번. 아, 이거 전부죠? 0, 1, 2, 3, 4, 5, 6, 7, 8, 9 10개네. 자, 여기서 지금 세 자릿수 만들기니까 빈칸 만들어 볼게. A가 들어갈 자리, B가 들어갈 자리, C가 들어갈 자리 중복 가능이래. 자, 1번 조건 한번 읽어볼까? 자, 1번 조건은 이거야. A가 작은 수고 B가 그 다음으로 작은 수, C가 제일 큰 수인 세 자리 자연수 개수가 몇 개일까? 몇 개일 것 같아, 얘들아? 0부터 9까지 쓰면 돼. 근데 A가 가장 작고 B, 그 다음 C 순서로 크기를 지켜줘야 돼. 괜찮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방법의 수를 빠르게 세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자유변수가 10개잖아. 10개. 여기서 여러분들이 3개를 고를 때마다 예를 들어 0, 3, 5, 0, 3, 5 쓰면은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A 같은 경우는 맨 앞자리 수기 때문에 뭐 해야 될까? 0을 쓰면 안 되는 것까지 기억을 해야 돼요. 괜찮습니까? 10개 중에 3개 고르기라고 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A가 들어갈 자리는 가장 작은 수긴 하지만 0을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지금은 뭐 하면 될까? 잠시만요. 0을 지우고 1부터 9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붙이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기호를 쓰면은 9C3이라고 믿으면 될까요? 그냥 9개 중에 3개 뽑은 결과가 자릿수인 거잖아. 괜찮습니까? 따라서 93개라고 쓰고 976 쓴 다음에 978이잖아. 987. 뒤에 숫자의 팩토리얼로 6이니까 나누면 답이 잘 나올 겁니다. 12 곱하기 7이니까 그다음 2번을 볼까요? 2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거꾸로야. 거꾸로 A가 가장 큰 수면서 B가 그 다음으로 큰 수, C가 되는 세 자리 자연수 몇 개일까? 이번에 A가 가장 커야 돼요.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저랑 똑같은 생각했다면 고수입니다. 카드를 미리 뒤집으면 되죠. 다시 한번 카드를 미리 뒤집어. 어려운 표현이야. 아니 재료를 먼저 뒤집어 놓으면 9, 8, 7, 6, 5, 4, 3, 2, 1 0까지. 그럼 카드 뒤집고 나서 세 자리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돼요? 자리 바꾸지 말고 그냥 가져오는 거. 선택, 배열 말고. 오케이? 퍼뮤테이션 말고 컨비네이션으로 뽑으면 되잖아. 컨비네이션. 이해돼? 근데 뭐 하면 돼? 얘는 10C3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예상아 이해되니? 10C3. 얘는 왜 9C3이고 얘는 10C3이지? 카드를 뒤집어 보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3개 뽑으면 아씨 나와 4개. 하나, 둘, 뭐 셋. 3개 뽑아서 붙이면 963이라는 수가 하나 나오잖아. 그렇습니까? 그치? 여긴 0대 되는 거 맞지? 여긴 0대도 문제가 없죠. 그래서 10C3만큼 나오니까 19, 8, 6을 나누면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치 그러면? 넘어가요. 주중에 해보셨어요. 그럼 세 번째, A가 가장 크면서 B가 그 다음으로 크고 같아도 된다 C야. 괜찮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지? 경우를 나눠서? 좋아요. 어떻게 나눴어 그러면 이제? 좋아요. 자, 얘들아 얘는 가지치기를 좀 해볼게. 쌤 같아도 되고 코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쓰면 첫 번째 그냥 부등호처럼 읽으면 요렇게 거나 A 크다 B 그리고 무조건 같다 C. 왜냐면 크거나 같다라는 게 그냥 쪼개서 보면 크다 또는 같다야. 그치?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쪼개볼게.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게 되는 기준은 두 개로 가지치기 하면 정말로 크거나 그냥 같거나 라는 경우를 세볼 거야. 근데 얘들아 얘는 몇 개 나올 것 같아? 120개. 얘는 위에서 셌어요. 얘는 위에서 셌어. 10개 중에 3개 뽑기.
인 만큼의 개수가 120개 나올 겁니다. 얘는요. A 크다? B 같다 C. 얘는 BC가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그냥 하나로 취급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아야 되니까 하나로 취급하자. 왜냐면 여기 A, B만 고르면은 그거에 갖다 C하면 되는 거라서 이 두 개만 고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문제를 해석해요. 전부 다 뽑지 말고 두 개만 뽑으면 된다. 그럼 A가 B보다 큰 이 두 자릿수 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뭐 하면 돼? 이거에서 두 개 뽑기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따라서 얘는 10 콤비네이션 이만큼. 그치? 어차피 이러면 C는 같은 수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라서 이만큼 기가 나오겠지. 이해되니? 10C이니까 40. 그래서 얘를 더하면 165가 나온다는 게 이 책의 풀이 과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아, 크거나 같다는 크다일 때랑 같을 때를 쪼개보면은 극단적으로 그냥 뭐 어렵지 않게 세진다는 거죠. 이렇게 또는 저렇게. 좋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문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빠르게 해보자. 근데 저거 문제는 이해돼? 저거 그냥 세 줄짜리다 읽어보자. 나도 처음 보는 개념이야. 난 이거 배운 적 없어. 뭐 오름수라는 거 처음 들어본다. 어떻게 잘 들어보자. 얘들아, 세 자리수인 289에 세 자릿수를 끊어서 읽으면 2, 8, 9니까 크기 순서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죠.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게 배열되어 있는 걸 그냥 오름수라고 하네요. 그쵸? 뒤에 자릿수가 커지는 걸. 그치? 뭐 그래서 하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 봤던 이런 거 숫자가 막 커지는 방향이 이렇게 뭐 오름수 올라가니까 뒤로 갈수록 커지는 거를 2, 8, 9처럼 오름수라고 읽나 봐요.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이 문제 풀 때 동안만 쓰이는 문제예요. 오름수라는 게 저도 모릅니다. 근데 오름수라고 하자야. 그때 문제의 질문이 뭐냐면 그다음에 얘들아 저희 그 안에 보시면 설명 중에 예를 들어 3579는 오름수이지만 3559나 3576은 오름수가 아니래. 그 이유는 중간에 같아지는 수가 있거나 작아지는 수가 있으면 그거는 오름수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오름수라는 거의 질문을 한번 답변해 봅시다. 기억. 두 자리면서 오름수 개수는 36개이다. 말 될까요? 아니에요. 왜요? 두 자리수의 오름수라는 어떤 개념. 이거 오름수야. 오름. 맞다고요? 더 많지 않을까요? 혹시 여기서 각 자리수에 0이라는 말이 있다 없죠? 그러니까 0 써도 되겠죠 지금은? 자, 오름수의 개수 해보자. 첫 번째 얘들아, 그럼 일단은 카드를 배열해보자. 일단은 끊어서 읽으면 앞자리랑 뒷자리에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건 원래는 이거였을 거야. 0, 1, 2, 3, 4, 5, 6, 7, 8, 9까지. 그치? 그럼 얘들아, 두 자리면서 오름수인 건 몇 개 찾아보면은 규칙이 있죠. 바로 뭐 하면 돼요? 카드를 배열해 놓고 두 개를 뽑아서 붙이면은 커지는 순서겠죠. 그러니까 뽑기랑 관련이 있겠지? 이해되니? 그치? 근데 두 자리 쓰면서 오름수이려면 아까 위에 문제랑 똑같지? 위에 문제 똑같아요. 그냥 여기서 그러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치? 이거 뒷보면 알아서 크기가 증가하니까. 그치? 9C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9C 대해 보시면 9, 8에 2로 나누면 36분이요. 기억나는데? 예, 제가 생각 나세요. 오케이? 이거는 오름수라는 건 컨비네이션으로 셀 수 있구나 라는 걸 추론해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 4자리 오름수의 개수랑 5자리 오름수의 개수는 같을 거야. 확실한가? 자, 4자리면서 오름수의 모임의 개수, 이 모든 수는 몇 개일까? 오름수 vs 5자리 수의 오름수야. 오름 개수가 똑같을까요? 규칙을 찾아보자. 얘들아,
네 자리 수면서 오름수 어떻게 하면 돼? 두 자릿수 했으니까 이제 네 자릿수야. 그러면 카드 전체를 나열하고 9개 묶음에서 4개만 뽑으면은 막 4개 뽑기 하면은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9C4라고 적으면 될까? 그치? 5자리 수면서 오름수는요? 카드를 배열해 놓고 자유롭게 있는 9개 중에 5개를 선택하는 순간 오름수의 개수만큼 나올 거야. 따라서 9C5가 되겠지? 근데 이게 계산한 결과가 똑같겠죠? 이거 이해됩니까? 컨비네이션의 대칭성 알아요? 알죠? 앞에 숫자가 같을 땐 9, 9야. 뒤에 숫자의 합이 앞에 노인수가 될 때를 대칭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계산값이 똑같습니다. 오케이? 디귿은요? 세 자리 오름수를 크기 순으로 작은 수부터 차례를 나열할 때 50번째 수는 346이다. 일단 여기 보긴 보시겠지만 아래 문제 보시면 3번이 정답이래요. 디귿이 아닌 이유까지 알아야 되거든요. 아닌 이유까지. 50번째 수가 246이 아닌가 봐. 왜일까요? 그럼 몇치로 고쳐야 될까? 세 자리 오름 수 중에서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하면 50번째 수는 몇일까? 아까 질문이라고. 그치? 근데 한 번에 50번째를 찾는 건 어렵단 말이죠? 듣고 있습니까? 해볼게요. 첫 번째 이거야. 50번째를 찾지 말고 여러분들 게임 중에서 업 앤 다운 알아요? 업 앤 다운 알죠? 너가 어떤 수 불렀을 때 다운, 업, 내가 답을 알고 있을 때 업 다운 하는 거 있잖아. 그치? 자,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거 50번째 한 번에 못 구합니다. 자, 그럼 50번째를 어떻게 한 번에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뭐 하자? 그냥 범인이 걸릴 때까지 막 쪼여가면 돼. 쪼여가보자. 첫 번째는 일단은 가장 작은 수부터 한번 써보자. 뭐겠니? 오름수면서 가장 작은 수의 후보. 바로 100으로 시작하는 것들. 물결. 100으로 시작하는 오름수가 일단은 좀 제일 적은 수의 후보겠지. 자, 그러면 100 몇 자리 오름수는 몇 개일까? 100 몇 자리의 오름수 몇 개일 것 같아? 이 결정하는 방법의 수요. 1을 사용했으니까 2부터 9중까지의 두 묶음, 즉 82개라고 일단 어림할 수 있단 말이야. 100으로 시작하는 어림수, 아니 오름수. 그러면 8개 중에 2개 뽑히니까 계산해 보시면 몇 나와요? 28. z까지가 저기 있죠. 이해됩니까? 1등부터 28등은 저 안에 들어갈 거예요. 100 몇 자리. 그렇습니까? 50에 좀 머네. 그 다음 뭐 해볼까? 200으로? 그렇지. 얘들아, 그럼 200 단위를 해보자. 200 단위. 그럼 200으로 시작하는 50번째 수는 좀 가까운 수까지 계속 찾아보는 거야. 해보자. 해보자. 얘들아, 여기는 만약에 한 번에 세버리면 어떻게 돼? 200 몇 자리면서 오름수인 거. 그럼 7C 이만큼이니까 한번 계산해보자. 그럼 된다고 치면이야. 전체 수를 세면은 몇 개짜리냐면 7C 2개. 7, 6에 42에 나누니까 21가 나오죠. 근데 여기까지 더하면 어떻게 돼요? 숫자 너무 이쁘지 않니가 이 문제 주제예요. 그러면은 지금 100으로 시작하는 거, 200으로 시작하는 걸 세보니까 28개 셌고 21개 셌고 다 합치면 49개까지가 저기에 들어있을 거 아니야. 50번째 수는 300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수겠지. 다시 한번 300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수가 그나마 50번째일 거 아니야. 따라서 최종 결론은 300으로 시작하고 첫 번째 인수. 뭘 것 같아? 수도 구조 그냥 하면 게임 퍼즐이에요. 3, 4, 5겠죠. 그래서 345가 돼야 되는데 346이라고 했으니까 와 출제 너무했다. 와, 딱 한 개 차이 났네. 어쨌든 345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냥 앞에까지가 21개랑 28개면 49개가 확실하다. 이해됐어? 발전 문제는 풀고 보면 재밌는 문제도 많아요. 신기하죠? 789번이요. 오늘 확인 유제를 제공한다. 물론 일단 받긴 받았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7, 8, 9 얘들아 문제 보니까 일단 요거 위에 내용을 일단 먼저 읽어야 돼. 뭐냐면 뽑고 배열까지. 다시 한번 뽑고 나서 멈추면 안 돼요.
배열까지 시켜줘야 돼요. 뽑고 배열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문제 주제는 이제 뽑고 배열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일어나야 되는 일이 두 개인 거야. 뽑기 한다, 컨비네이션. 그리고 배열한다, 팩토리얼. 이 두 가지 개념을 섞어서 푸는 거거든요. 뽑고 배열하시오라는 문제의 느낌은 컨비네이션으로 세고 다음 단계에 배열하면 돼.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을. 이해됩니까? 일단 이해 안 돼도 그냥 일단 키워드만 말씀드릴게요. 자, 문제 봅시다. 자, 대표 일단 이거 민호랑 유나가 있대요. 얘들아, 민호랑 유나를 포함한 8명 중에서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근데 얘들아, 문제를 읽자마자 이름이 있는 애들, 얘들아, 이름이 있는 애들 있고 포함한 8명이면 그 외의 사람은 6명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보기 좋을까? 전체 8명이면 그 외엔 6명 있겠지. 자, 근데 거기서 4명을 선택하고 뽑고 일렬로 배열이야. 문제는 두 가지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뽑았어? 그 다음 배열까지 해줘. 명령을 2개 한 거예요. 선택과 배열이요. 자, 근데 이제 1번 1, 2, 3번 다 얘들아, 민호랑 유나를 둘 다 뽑지 않고야 모두 포함하지 않고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 그럼 뭐 하면 되겠니? 1번은 좀 심플하죠. 내가 그림을 도식해놨어. 어떻게 하면 되지? 민호랑 유나를 포함하지 않고 일렬로 배열하라는 이 말 자체가 뭘 암시하니? 그쵸? 그럼 민호랑 유나를 배제시키면 돼요. 너희는 오늘부터 못 나와. 꺼져. 6명 중에 4명만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일단 민호랑 유나를 배제시킨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건 남은 애들 중에서 4명을 뽑으란 소리니까 6시4라고 적을 수 있고, 그리고 뽑고 나서 일렬로 배열이라는 건데 4명만 등장한 거니까 4명이 뽑히고 4명 자리라서 4팩토리얼 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우연히 아니죠. 이거는 퍼뮤테이션으로 바꾸고 뒤에 거의 팩토리를 나누면 이게 어차피 4팩이랑 4팩이라서 약분돼서 사라져요. 따라서 그냥 6P4 6543 6543이 답이에요. 계산해 보시면 30에 10이니까 360이겠네요. 360. 그다음 2번 민호랑 유나를 포함하고 양 끝에 세우는 방법이야. 조금 더 말이 좀 길어졌다. 민호 동그라미, 유나 동그라미, 그리고 민호랑 유나는 등 양끝 배열이야. 양끝 자리 배열. 자, 민호랑 유나를 뽑아. 그리고 배열할 때 좀 신경 좀 써줘. 얘들아, 양끝에 배열해줘. 오케이? 따라오니? 그럼 이렇게 해보자. 자, 우리 지금 민호랑 유나가 있었고 그 외에 6명이 있었어.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선택할 결과만 세보자. 야, 우리 지금 이 보따리를 만들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앉을 사람 나와. 내 자리에 배열할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일단 뽑기만 먼저 진행해보자. 네, 얘들아 뽑기만. 근데 문제에서 민호랑 유나는 무슨 뽑으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민호랑 유나는 선택 당한 거지. 그러면 당연히 그 외에 2명이 더 필요해야 전체 4명인 거지. 그치? 그럼 여기까지 선택하는 결과는 몇 개라고 적으면 될까? 물음표에 들어올 몇 명? 6시 좋아요. 뽑았으니까 선택 당한 애를 확정 지어놓고 미완성된 이 2명만 배열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이거를 6명 중에 2개 뽑기지. 6명 중에 2개 뽑기잖아. 따라서 얘를 6시라고 적을게. 계산해보면은 몇이죠? 15 나와요. 자, 근데 일이 안 끝났어.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손아귀에 4개가 카드가 있어요. 민호, 유나, 그 외에 2명. 걔를 뭐 해줘야 돼? 여기다가 배열해줘야 돼. 근데 이 카드를 여기다가 배열할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얘들은 주인공이야. 그냥 뭔가 해줘야 돼. 양끝 자리 배열이. 그럼 어떻게 배열해야 되지? 카드가 4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여기다가 배열해야 돼. 근데 민호 유나는 양 끝에 앉아야 돼. 그러면 주인공을 먼저 앉히자. 그럼 얘들아 민호랑 유나에게 선택권을 줍시다. 얘 어디 앉아야 돼요? 양 끝이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죠. 아니 이렇게 보면 1, 2, 3, 4 양 끝은 여기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얘를 대체하면 몇 개라고 적으면 될까? 민호랑 유나를 앉히자. 2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 그러면 민호랑 유나까지만 앉아 하는 방법은 이렇게냐 저렇게냐니까 이게가 있죠. 이게. 근데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 그 민호랑 유나 사이에 두 명이 남았잖아. 이해돼? 여기 두 명 남은 거 보여? 여기 물음표 두 개 있는데 그럼 얘들을 이렇게 집어넣냐? 이렇게 집어넣냐? 또 팩토리얼계가 있죠. 물론 지금은 둘 다 2팩 2팩이에요. 여기 양끝도 2팩인데 우연히 인 거야. 두 가지인 거죠. 그다음에 여기도 2팩인데 2가지인 거고 그래서 총 4가지가 있는데 걔를 앞에서 얻었던 15개 묶음과 곱해버리면 정답은 60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세 번째는 이웃하도록해. 그럼 얘들아 이거 살짝 좀 바꿀게. 얘들아 3번 문제는 여기까지 똑같지? 똑같게 여기까지는 민호 유나를 포함하고 일렬로 배열할 때 걔들끼리는 이웃하도록 앉아야 돼. 그럼 얘들아 이거 똑같이 하면은 야 민호랑 유나를 포함해서 남은 6명 중에 2명 나와. 6C이니까 15가지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은 민호랑 유나는 양 끝자리가 아니라 말이 살짝 바뀌었어요. 이웃하도록. 이웃하도록 배열. 괜찮습니까? 그럼 이웃하도록은 또 이제 앞에 내용을 알아야 돼요. 앞에 뭐 배웠죠? 순열 파트에서 순열과 조합의 순열. 순서에 맞춰 배열한다. 퍼뮤테이션이나 팩토리얼 기호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이웃하도록 어떻게 했었지? 쌤이 그때 키보드까지 알려줬는데 이웃한다 같은 말. 같이 묶어버린다. 그래서 묶은 후에 겉배열 곱하기 속배열이라고 했었어. 겉배열 곱하기 속에 있는 거 배열. 묶음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속과 겉을 보세요. 얘들아 지금 이렇게 모은 결과에 민호랑 유나는 이웃하게 앉아야 되니까 얘를 강제로 이렇게 묶어버리자. 그럼 민호랑 유나를 묶으면 민호랑 유나가 묶은 거랑 그 외에 사람 2명 더 있으니까 총 3명인 거거든. 그러면 겉배열은 몇 개 돼? 민호 유나를 묶은 커플한 쌍이랑 커플이에요. 1명. 다음은 총 3명이니까 3명 중에 3자리 배열이니까 3팩토리얼 하면은 겉배열이 끝났지. 그리고 속에 있는 거 배열. 이건 2팩일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겉배열 곱하기 속배열 하면은 6 곱하기 이만큼이니까 12가 나와요. 걔를 처음 묶음의 수에다가 곱해버리면 15 곱하기 12 정답은 18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1, 2, 3번 각각 좀 느낌이 달라 보여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잖아. 아 이런 느낌이구나 생각구나. 빈칸이 있었는데 주인공들이 특정한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양 끝에 앉는다는 건 양 끝에 먼저 배열하고 속에 있는 거 마지막에 채우면 되고 얘는 이웃하도록이니까 묶어버리고 나서 묶음의 배열과 겉배열, 겉을 배열하고 속에 들어있는 거에 배열. 오케이? 조합의 세계입니다. 끝이 보입니다. 메이지 노말 넘어가야 되겠는데. 790분 둘 다예요? 좋아요. 둘 다 그랬네. 아까 하나. 자, 2번만이요. 아니 저 1번 알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얘들아, 마리골드가 뭐죠, 근데? 그러니까 꽃대 종류 중이니까 뭐 있잖아. 특정한 이름이 있잖아. 마리골드 한글로 가는 거예요. 아닌가? 마리골드 그냥 저 자체가 그냥 고민가 보잖아. 마리골드? 이거 좀 치치는 거 없습니까? 제가 검색해볼게요. 마리골드? 그건가? 탄생화? 그게 뭐랑 헷갈린 거지? 마리골드. 마리골드.
볼드고 그냥 영어. 몰라요. 무슨 뜻이? 그냥 메리골드죠. 국학과의 한 속하는 꽃으로서 네. 내가 말이 메리골드가 있대요. 근데 자음 두 개랑 모음 두 개를 선택하여 네 개의 문자를 자음끼리 유사하게 배열하는 것. 자, 문제 질문을 저는 끊어서 읽으면 이거 같아요. 자, 일단 보자. M A R I G O L D. 자, 근데 문제의 질문이 뭐야? 자, 네 개 뽑기인데 자음 두 개, 자음 두 개. 다음은 모음 두 개.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나서 이제 네 개의 문자를 자음끼리 이웃하도록 해요. 자음끼리 이웃하면서 배열이나 이웃하도록 배열. 이렇게 봅시다. 첫 번째 얘들아, 뽑기 전에 이 8글자를 한번 자음과 모음으로 분석해 볼까? 자음과 모음 집단으로 쪼개볼래? 그럼 어떻게 되니? 자, 일단 모음이 좀 더 세기 쉽죠? 아에 요. 오케이? 아에 요우니까 아에 요 가져요. 나 왜 여기는 A를 통째로 적었냐? 자, 아에 요. 모음을 다 적읍시다. A, I, O. 오케이? 그 외에는 다 자음이에요. 오케이? 어떻게 해서 M, R, G, L, D. 자, 이렇게 일단은 쪼개놓고 나서 이렇게 선택해보자. 자,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라고? 자음 두 개랑 모음 두 개 선택이야. 해보자. 자음 두 개의 가지수가 몇 개야? 너가 지냈으니까 너가 한번 들어봐. 그래. 그 다음 모음은 몇 개라고 쓰면 돼? 모음을 고르겠다! 의 이 뜻의 개수. 모음을 두 개. 30 좋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일을 진행하면 계산해보자. 이거 10이고요. 30은 3이에요. 그러면 일단 30개가 나오는 거야. 30개 나왔고요. 근데 그리고 멈추면 안 되지. 그리고 나서 자음끼리는 이웃하도록 배열까지 시켜야 돼. 그럼 해보자. 그럼 우리 지금 뭐가 된 거니? 적당한 자음과 자음이 있고 자자야. 남은 모랑 모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살짝 다른 자음 두 개, 모음이 있어. 근데 이 네 개의 글자를 일렬로 배열시키는 게 문제의 질문이라고. 자자, 모모. 오케이? 해봅시다. 자, 문제에서 특정한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음끼리 이웃이야. 그렇지? 그럼 자음끼리 이웃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표현해봐. 어떻게 돼? 이웃해야 되니까 보따리. 이 보따리가 나한테 이렇게 묶어버려. 그치? 그럼 자음끼리 이웃하려면 묶어야 되니까 묶어. 그럼 얘를 한 개로 취급하면 돼. 모음은 두 개, 세 개. 총 3개처럼 보이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겉배열은 하나 죽여야 되겠죠? 오케이. 세 묶음인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3팩 곱하기 속배열 2팩 12. 그 수랑 저 수를 이제 곱해주면은 360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이런 문제는 문제의 뜻이 뽑고 나서 더 진행해야 돼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땐 지금은 이렇게 생긴 글자들과 자자음과 모음이 있을 때 자음끼리 이웃하도록 네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보따리를 만들어서 배열한다라는 이웃하도록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이요. 승기랑 지호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승기와 지호는 붙어앉지 않고 이웃하지 않고 승기가 지호보다 앞에 서게 되는 경우에서 문제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자. 자세가 별로다. 얘들아, 승기랑 지호를 포함한 6명이라고 했으니까 아까랑 똑같아요. 일단 뭐 하자? 주인공은 별도로 그냥 이름을 주고요. 그 외에 엑스트라라고 할게. 그냥 찌꺼기들. 그 외에는 4명이라고 볼까요? 그럼 이렇게 일단 문제를 딱 해보자. 자, 근데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자, 문제에서 뭐래? 승기와 지호는 이웃하지 않고 승기가 지호보다
앞에 서도록 배열이야. 자, 일렬로 배열인데 일렬로 배열하면서 승기랑 지호는 이웃하지 마. 이웃하지 않고 그 다음은 승기가 지호보다 앞에 있어야 돼. 너무 쉬운데 근데? 아니 근데 그 발상만 오케이. 자 해보자. 첫 번째 일단은 문제에서 일렬로 배열이니까 사람의 명수와 자리의 명수를 일단 매칭하면은 일단은 승기, 지호 몰라 4명 있어 6명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지금 6자리 배열해야 돼요. 앉으란 말이야. 깃발을 꽂을게. 자, 문제에서 뭐 하래? 승기랑 지호는 이웃하지 않고 승기가 지호보다 앞에 있어야 된대. 그치? 그럼 이거를 만족하도록 쓰려면 어떻게 하면 편리할까? 어? 사이사이요? 이웃하지 않도록 사이사이 맞긴 하거든. 칸막이 세우고 나서 칸막이 세우고 사이사이. 근데 이거는 그러면서 얘들아 이웃하지 않으면서 승기가 지호의 앞에 있어야 된대. 이걸 어떻게 세지? 일일로 그래 일일이 할 수 있고 또는 스킬이 있거든. 이렇게 보자. 첫 번째가 자 그럼 일단은 승기랑 지호가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승기랑 지호 아닌 애들, 즉 지금 이 그 외의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일단은 자리를 무시하고 지금은 일단 칸막이가 될 아이들, 칸막이 역할할 이 4명의 사람을 배열시켜 놓자. 다시 한번 칸막이가 될 사람. 그러면 4명 중에 4자리니까 얘는 4팩토리얼이었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승기랑 지호를 방해할 친구들. 다시 한번 주인공을 방해할 4명의 친구를 골라 칸막이 세울 거거든. 칸막이 세울 거야. 그러면 지금은 4명 중에 4자리 배치한다는 걸 기호로 적으면 4팩토리얼이야. 그치? 오케이? 근데 칸막이 세우고 뭐 해야 돼? 얘들 밖에서 떨고 있어요. 추워 빨리 들어가게 해줘. 여기 아직 못 들어갔다고 여기. 오케이? 들어가게 해주자. 어떻게? 이웃하지 않을 땐 칸막이 배열한 후에 뭐였냐면 사이사이 배열. 그치? 사이사이 몇 개 나오니? 손으로 세봐.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 오케이? 그러면 칸막이들의 사이사이는 5개처럼 보이는 거 이해되니? 자 그러면 그 5자리 중에서 뭐 하면 되겠니? 자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5자리가 생겼고 승기랑 지후가 있으니까 승지요. 2개 뽑고 배열해야지 하면은 살짝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 좋은 시도인데 답이 아니에요. C로 해야 돼요. 다시 한번 C로 해야 됩니다. 그것만 이유를 아시면 됩니다. 뭘까요? 다시 한번 사이사이에다가 2명 배열하겠다 퍼뮤테이션 하면은 답이 달라져요. C로 해야 됩니다. 왜일까? 얘들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일단 앞에 와야 되니까. 아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자 승기랑 지호를 비교했을 땐 승기가 앞에 앉아야 돼. 그치? 만약에 여러분들이 5 퍼뮤테이션 이하면은 OP라고 하면은 야 여기 사이사이 번호 매기면 1번 해라 2번 해라 3번 해라 4번 해라 5번 해라. 이 5번 중에서 퍼뮤테이션이라는 건 1번 나오고 뭐 4번이 나오는 뽑고 배열까지 이렇게 좌우를 바꿔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1사도 나올 수 있고 4번이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이제 승기 안 치고 지후 안 승기랑 지호요? 지호 안 치고 승기 안 치고 지호 안 될 때 이때는 기분이가 다른 거지. 기분이. 왜냐면 이렇게 앉아버리면 이해되니? 번호를 가져오는 거야. 1번 4번 또는 4번 1번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렇게 앉아버리면 승기가 이쪽에 앉았다는 소리고 지후가 이쪽에 앉았다는 소리인데 그럼 얘가 더 앞에 앉은 거잖아요. 승기가 지호보다 앞에 앉는 걸 반영해야 돼. 즉
5개의 빈자리 중에서 2개를 뽑고 돌리지 말고 그대로 앉으면 앞에 앉은 사람이 이제 무조건 앞에 눈에 보이는 승기가 지금 앞에 있잖아. 글자로 봤을 때 승기. 그럼 글자가 이 앞에 있으려면 지금은 5개 중에 뽑은 만큼에서 답이 잘 결정이 되겠다. 그래서 OC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OP2로 하는 거랑 OC2로 하는 거에 문제 의미가 달라져요. 됐습니까? 이해되니? 아닌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고민해 보세요. 문제 보시면 24 곱하기 10이니까 240 나옵니다. 793번. 방금 거 승기랑 지우는 자리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C를 본 거예요. 793번. 도형의 개수네요. 도형의 개수. 바둑판 모양이 있어요. 네 개랑 세 줄, 네 칸과 세 줄이에요. 얘들아 이렇게 있을 때 얘들아 점들이 놓여 있다. 첫 번째, 자 구하라는 게 이거야. 2점 연결해서 2점이 이어서 만들 수 있는 겹치지 않는 서로 다른 두 직선. 서로 다른 직선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세 점 연결.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야. 이거 꽤 빈출도 높습니다. 이 문제. 자, 이건 좀 중요합니다. 자 보자. 첫 번째 얘들아 일단은 전체 점의 개수 몇 개야? 번호를 매기면 1, 2, 3, 4 줄, 5, 6, 7, 8 줄, 90, 11, 12 줄이 있어요. 자 근데 얘들아 2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어떻게 세면 편리해? 아니 너희가 예시를 들어봐. 손으로 연결해야지. 1번, 10번 골라서 연결하면 하나의 선이 나오죠. 한 개. 2번, 7번 연결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직선을 만드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냥 뭐 하면 돼요? 전체 점들 중에서 12개의 점 뽑는다 2개. 괜찮습니까? 자 근데 이러면 답이 안 돼요. 왜지? 끊어졌네. 이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면 안 되고요. 겹치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 컨비네이션 2는 너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12 컨비네이션 2는 12개 중에 2개 뽑기인데 예를 들어 60. 자 적당한 선을 그어봤을 때 얘들아 선 이렇게 가로방에 그어보자. 따다다다다다다. 자 이렇게 적당한 선들을 쭉쭉 그어봤을 때 1, 2, 3, 4번은 한 직선 위에 있죠. 1번부터 4번 점들은 연결을 쭉 해보면 한 직선처럼 보여요. 이렇습니까? 따라서 1번과 2번이 나오는 거나 1번과 3번이 나오는 거나 1번과 4번이 나오는 건 같은 거 취급해야 되겠지. 1, 2번 자를 대서 연결하면 1, 3번 자를 대서 연결하면은 어차피 겹치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지금 이 노란 선으로 겹치는 게 몇 개까지 있을까? 노란 선으로 겹치게 되는 경우의 수 몇 개 있겠어? 이 한 줄에 놓여 있는 점들에서 2개 뽑은 만큼이 망한 거죠. 그러니까 망했다라고 표현할게. 플러스 1. 겹쳐요. 그래서 일단은 사시계가 겹쳐요. 4개라는 번호에서 2개 뽑기. 그럼 사시는 지금 빼줘야 돼. 그치? 오케이? 두인. 근데 1 올려줘야 돼요. 이해돼? 모든 점들에다가 빼고 뺀 다음에 다 뚫려 있으니까 한 번은 메꿔줘야 돼서 플러스 1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만 될까? 여기도 망하죠. 가로줄 이렇게 그으면은 5, 6, 7, 8도 한 직선 위에 있잖아. 그치? 따라서 얘도 겹치는 게 너무 많아서 빼줘야 돼. 사시 이게. 됐습니까? 근데 1 올려줘야 돼.
마지막 세 번째 줄도 빼줘야 돼요. 4C라는 점의 개수에서. 여기 올려주시면 돼요. 오케이? 안 끝났어요. 또 빼줘야 돼요. 또 빼줘야 돼요. 뭘까? 가로만 겹치니? 가로만 겹칩니까? 세로도 겹치죠. 그래서 이제 대천다가 여기도 빼줘야 돼요. 159 1번, 2, 5번, 9번도 겹쳐요. 따당, 따당, 따당 겹쳐요. 따라서 지금 159라는 점들에서 하나, 둘, 셋 두 개가 꼽히면 겹쳐버려. 그래서 빼줄 거예요. 오케이? 또 플러스 1 해줘야 돼. 빼고 1 올려주면 돼요. 그쵸? 근데 이거를 또 내면 되겠지. 이따가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근데 이것도 또 이제 안 됩니다. 왜일까요? 대각선도 겹치는 게 있어요. 대각선도 겹치는 게 있죠. 누구? 11. 번호로 매기면 그쵸? 잘 봤네요 여러분들. 예. 좋아요. 반듯하게 연결하면 이렇게 161 161 대각선 방향으로 겹치죠. 그쵸? 따라서 여기도 빼줘야 돼요. 또 있어. 2712 2712번도 겹치는 직선이 몇 개 있어요. 이렇습니까? 또 있나? 반대 대각선 369 4710번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것도 따다당 따다당이 두 개씩 겹치는 직선이에요. 두 개씩 뽑으면 겹치는 직선이에요. 또 있나? 물론 어려운 문제는 점을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기울인 직선도 세야 돼. 근데 지금은 이것밖에 없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해보자. 그럼 결론을 지을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걸 요약하면 전체 경우의 수 12 콤비네이션이라는 모든 점들에서 두 개 뽑은 후에 뺀다야. 뭐를? 가로줄은 극단적이야. 4개씩 두 개야. 그러면 4개씩 두 개를 뽑은 거에서 빼고 1 올린다. 근데 그거를 가로줄은 한 줄, 두 줄, 세 줄 있으니까 3배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따라하고 있죠 얘들아. 3C 플러스 마이 3C를 뺀 다음에 1 올린다는 행동, 이 행동의 개수는 몇 배 해줘야 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못 있어요. 8개. 네, 8개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이것들을 다 해보시면 12C는 6 곱하기 11이 66. 마이너스 6이고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5의 3배. 마이너스 15. 다음은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8배 하면은 16. 그래서 마이너스 31인데 이를 더하면 35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삼각 개수까지 더할게. 얘들아, 직선의 개수의 원리만 잘 이해하면 삼각형도 비슷하게 세면 돼요. 오케이? 가보자. 자, 일단 얘들아,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이 그림에서 세야 돼. 그치?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열하나, 12이야. 자, 잊혀졌네. 몰라. 자, 삼각형을 모두 세자. 뭐 어떻게 하면 돼? 이것도 일단 번호를 매기는 거지. 1번 해라, 3번 해라, 4번 해라, 막 해라.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는 일단 전체를 세자. 3개 뽑기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3개를 뽑는다는 건 번호 12개 중에서 3개를 결정하는 방법을 손가락으로 세면은 3점 연결한 삼각형은 일단 기호로 적으면 12 컴비네이션 3이야. 근데 이 묶음의 개수에서 좀 몇 개 빼줘야 됩니다. 이 뭉탱이에서 몇 개 빼줘야 돼요. 삼각형이 아닌 놈들이 여기 숨어 있어요. 이렇습니까? 삼각형 인척하는 삼각형 아닌 애들이 있어요. 뭐죠? 바로 가로 방향이나 뭐 세로 방향들 좀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습니까? 해보자. 첫 번째, 만약에 가로선을 그었을 때 1, 2, 3, 4 1, 2, 3, 4라는 4개의 버튼 중에서 3개 뽑으면은 이거는 연결해보면은 직선이 되는 거지 삼각형 아니지. 다시 한번, 가로 방향에서 3개 뽑은 것들은 삼각형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냥 직선이지. 그래서 요만큼의 의미를 빼줘야 돼요.
가로에서 색 뽑는 거. 괜찮니? 자, 여기서 구별해야 되는 거 빼고 나서 1 올릴 필요 있을까? 다 빼줘야 돼. 이건 다 빼줘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어차피 뺄 거니까 한 번에 3배까지 할게요. 삼각형 아닌 것들, 삼각형 아닌 것들, 삼각형 아닌 것들이야. 또 있나? 세로 방향. 얘들아, 세로 방향도 삼각형 아닌 것들 몇 개 있죠? 1번, 5번, 9번은 연결하면 직선이에요. 3개만 직선. 그래서 33개를 빼줘야 됩니다. 3개 중에 3개 뽑은 만큼이에요. 이 몇 개 하면 될까요? 8 빼면 되겠죠. 이거 아까 똑같아요. 아까 직선만 전체 쓰면은 삼각형 아닌 거, 삼각형 아닌 거, 삼각형 아닌 거, 삼각형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 8줄 나오죠. 그래서 이걸 다 대주시면 거기 책에 있는 답이 나올 겁니다. 답은 안 쓸게요. 이거 그냥 아래 거 쓸게요. 이렇게 해서 기본은 그만해요. 분할과 분배가 없지만 평행사변의 개수는 다행히 재미없네. 얘는 쉽겠는데 798 가보자. 오케이. 분할과 분배. 얘들아, 일단 분할과 분배라는 단어는 일단은 이거는 사실 교육과정에 사라지긴 했거든요. 교과서 보시는 거 없어요. 애초에 없거든요. 근데 웬만한 책들은 다 일단 혹시나 싶은 마음에 다 남아 있습니다. 나올지도 모르니까. 근데 가능성은 적은 편이에요. 자, 분할과 분배. 옛날에 어려워서 그냥 사라졌습니다. 오케이? 어려워서 그냥 사라지게 했어요. 교육과정 그냥 했습니다. 자, 분할과 분배. 첫 번째 이거 얘들아. 분할이 뭐냐면 자, 전체 누인 개수에서 어떤 출제자가 원하는 특정한 수들만큼 묶음으로 만드는 특정한 수들의 개수, 특정한 수에 맞춰 묶음으로 만드는 경우의 수를 줄여서 그냥 분할을 한다고 불러요. 잠깐만, 분할은 뭐라고? 특정한 수에 맞춰 묶음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만들어버려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분할한다라는 두 글자 명사로 분할, 수학적 명사예요. 수학에서는. 자, 예를 들어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요. 6명이 있어요. 이것도 의미를 알아야 하는 문제가 잘 풀리거든요. 자, A, B, C, D, E, F가 6명을 내가 만들어 볼게. 전체는 6명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특정한 수에, 문제에서 지시된 숫자에 맞춰서 묶음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인데 첫 번째는 이거야. 자, 예를 들어 야, 6명 있지? 근데 여기다가 한번 보따리처럼 그릴게. 묶어버리는 거야. 자, 4명과 2명으로 분할시켜봐. 분할시킨다. 의 결과의 수들은 몇 개일까? 묶음의 수를 만드는 방법을 해보는 거야. 자, 이제 별거 없어요. 해보자. 별거 없지.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앞에서부터 일을 진행하면 돼. 앞에서부터 일을 진행해보자. 야, 4명 분할시키려면 일단 카드가 4개니까 자기가 4개 있는 거지. 사람은 6명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에서부터 배열하면 별거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을 결정해야 돼. 사람은 어차피 같은 자격이잖아요. 사람. 동물이면서 다리가 붙어있고 사람이잖아요. 자, 사람! 코도 있고 머리도 있고 뇌도 있고 어쨌든 사람이잖아. 사람이랑 4명 뽑는 거니까 육시사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리 바꿀 필요 없어요. 그냥 묶는 거. 자, 그리고 4명을 뽑고 나서 남은 2명은 반대편 방에 들어가면 되니까 2명만. 따라서 얘는 남은 2명 중에 2명 뽑기만큼 세워진다 해서 이거를 분할의 결과라고 불러요. 전체 콤비네이션 특정한 수. 지금은 4명이니까 6시 4 곱하기
전체 개수에서 뽑은 개수를 빼고 6개 미국 뽑았으면 2명이 남은 거니까 2명 중에 2명 뽑은 경우의 수를 싹 다 곱한다. 컨비네이션 곱하기 컨비네이션이에요. 그래서 뭐 컨비네이션 곱하기 컨비네이션이 분할의 수로 보자는 겁니다. 이렇습니까? 꽤 많죠? 자, 근데 이런 것도 돼요. 4명 2명이야? 자,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야, 묶어봐. 한 묶음, 두 묶음. 근데 이번에는 3명이 되도록이야. 아니, 빈 공간에다가 3명으로 만들어봐. 분할시켜봐, 분할. 이렇게 잘라봐, 3명. 3명 잘라봐. 3명씩 할 때 우리 몇 개 나올까? 쌤, 그럼 쌤이 말한 대로 해줘? 쌤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할게요. 자, 앞에서부터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초에 몇 자리? 일단 3자리야. 그럼 3개의 자리에 사람을 놔. 100 뽑기, 얘들 뽑기야. 어떻게 돼요? 2분이요. 63만큼. 그리고 뽑은 아이들의 아닌 애들. 그래서 지금 B, C, D가 뽑혔다고 치면은 A, F가 안 뽑혔으니까 남은 3명 중에 3명을 뽑겠다. 이게 3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아까랑 똑같지? 근데 이 답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자, 분할할 때의 주의사항이 이거야. 얘들아, 분할할 때 주의사항. 명수가 같으냐? 다르냐? 이게 좀 중요해요. 아까는 4명, 2명이었죠. 지금은 3명, 3명이에요. 3명, 3명일 때는 왜 이렇게 쓰면 안 될까? 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 책에 안 써있어요. 얘들아. 그냥 결론을 그렇게 써야 해.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써있지. 이유까지는 안 써있어요. 같은 거라서. 뭐가 같은 거죠? 셋. 됐어요. 야,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주로 수학에서는 이 묶은 게 아무 말이 없으면 얘는 정말로 구별되지 않는 아주 반듯한, 아주 이상적인 이 같은 그릇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얘기할 수 돼요. 그러면 이 테두리 있지. 얘가 완전 같은 그릇인 거야. 자, 이거 진짜 잘 알아야 돼. 얘들아, 문제의 차이점이 있어. 만약에 얘들아 3명씩 분할할 건데 그 3명 분할할 방의 위치가 모양이 엄청 다르면, 다시 한번, 방의 모양이 다르면 여기다가 3명 넣고 다음에다가 3명을 넣어라 하는 건 앞에서부터 3명을 뽑고 그 다음 일어날 일의 개수 3시 하면 이거 다 맞아요. 얘를 푸는 게 맞아. 근데 그냥 3명 분할하시오 라는 건 앞에 있는 이 방의 모양과 뒤에 있는 이 방, 그릇이라고 할 거야. 그릇이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릇이 다르면 그냥 곱하면 돼요. 그릇이 같으면요? 곱한 걸 믿으면 안 돼요. 왜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봐봐. 우리가 지우고 싶은 건 이 묶음과 저 묶음에 3명 넣겠다야. 근데 무슨 전제가 있다고? 우리 머릿속에 전제는 이거야. 이 밥그릇이랑 저 밥그릇은 똑같은 100% 똑같은 용기야. 그릇이야. 오케이? 수학에서 이런 거 잘 해요. 꼭 똑같다고 치자. 똑같은 그릇이야. 해보자. 그럼 얘들아, 만약에 여기서 6C3 하면 어떻게 되니? 해보자. 6C3을 예시를 들어봐. 뭐가 있지? 6명이 있다. 3명 뽑아봐. 편의상? 6C3이 예시를 들어볼게. 예시야. 6C3은 6명 중에 3명 나와. 예를 들어 A, B, C가 나온다고 치자. 그 다음에 남은 3C3, 3C3이라는 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야. 여기는 앞에 3명 뽑은 게 아닌 거니까 얘가 뽑혔으면 DF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지. DEF라고. 오케이? 그렇게 만든 하나의 결과가 여기 세워져 있는 거예요. 63 곱하기 33에. 근데 다시 63을 해봤을 때 여기 말하는 거야? 듣고 있어? 63에서 6개 중에 3개 나오는 결과가 A, B, C가 나온다. A, B, D가 나온다. 막 반복하다 보면은 언젠가 D, E, F가 나올 수도 있어요. F. 그냥 6개 중에 3개 랜덤으로 막 뽑기 하면은 63이라는 건 모든 경우의 수니까
얘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뭐 하면? 남은 3개 중에 세개 뽑기 하면은 이번에 ABC가 나오겠지, 그치? 근데 우리 뭐라고 했어? 얘가 들어가는 밥공기랑 이 공기가 똑같은 공간이라서 같은 걸로 취급해야 돼. 그래서 분할할 때는 앞에 들어가는 이 모양과 뒤에 들어가는 이 그릇의 모양이 똑같은 걸로 취급할 때로 푸는 거기 때문에 나누기 이해돼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얘들아 컨비네이션 하고 나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2인데 팩토리얼들 나누셔야 됩니다. 2팩. 이유가 뭐라고? 같아져 버리는 게 생겨요. 순서상 같은 거. 네, 순서상 같은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얘를 그냥 써버리면 세고 세워진 것들이 다시 돌다가 여기서 또 세워져서 결과를 바꾼 것처럼 보이는 그냥 똑같은 크기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뭐 하자? 나누기 2팩을 해주자. 같은 경우는. 이해되니? 아, 이거 원래 이해해야 되는데. 봐봐. 그러니까 이번에는 6명이 있다. 2개씩 묶어봐 하는 문제 나올 거야. 오케이? 2명, 2명, 2명이라고 칠게. 그러면 2명씩 나온다라는 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 그냥 단순하게. 앞에서부터 일을 진행해야지. 그래서 앞에서부터 하면은 2명 나와면 되니까 6C2라고 나오겠지. 괜찮니? 그러면 됐다고 치면이야? 셋다고 치면 다음 단계 넘어가서 야 2명 사라졌으니까 4명 중에 2명 나와 4C2를 배열하면 돼. 뭐 뽑으면 돼. 그 다음 사람 나와 2명 나오란 말이야. 2명. 얘는 마지막은 2C2겠지. 그치?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답이 아니라고요. 왜? 수학에서 말하는 묶음은 똑같은 것처럼 취급한다고. 이게 똑같이 구별한다는 맨들맨들한 밥그릇이에요. 나누기 3팩토리얼. 이야 중이 치네 영 좋아요. 이걸 하고 나서 3패키지를 나눠야 됩니다. 왜일까요? 의도하지 않게 같은 것들이 몇 개 있거든. 겹치는 게 있어. 예를 들어 내가 해줄게. 예를 들어 최초의 6C가 A가 나왔다고 치자. 그럼 A, B 지워. 그 다음에 C가 나왔다고 치자. 그 다음에 지워. EF 나왔다고 치자. 이런 하나의 방향과 언젠가 A, B 말고 6개 중에 2개 CD가 나오고 A, B가 나왔다가 EF가 나와버려도 이것도 지금 자리 바꾼 것뿐이지만 같은 결과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2개로 묶은 자리에 A, B가 들어있네, A, B가 들어있네, CD가 들어있네, C가 들어있네. 그래서 지금 이 줄과 저 줄은 같은 걸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까? 모양이 똑같으니까. 이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몇 개 나올 것 같아? A, B, C, D, E, F 이런 두 개씩의 자리 바꿈의 개수는 지금 2명, 그러니까 이게 자리 바꿀 수 있는 게 세 묶음이라서 3팩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팩으로 나눈다 해서 계산하시면 분할의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일단은 마무리가 지을게요. 이렇게 쉴 건데 자 분할할 때 뭐 하자? 앞에서부터 배열하는 건 맞아. 몇 컨비네이션 몇 그리고 줄여가면서 몇 컨비네이션 몇 줄여가면서 몇 컨비네이션 몇 쓰고 나서 같은 개수인 경우만 조심하자. 바로 그 같은 개수의 묶음 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3팩기로 나누셔야 돼요. 공식을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오케이? 아래 있는 문제들 한번 집에서 좀 더 아래 내용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보다 못합니다. 베이직으로만 부탁드려서 한번 해보세요. 쉬는 시간 가지고 힘내려고 하겠습니다.